월말 김어준입니다. 고전 중증 비행 물체이자 고전 실화 탐사대 대장 유 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UFO 탐험대장 유광수입니다. UFO를 탐험하는 게 아니고 UFO를 타고 그렇지 좋다 그게 더 과거로 날아가서 그렇습니다. 예. 실하니까 더 피부에 와닿아. 그렇죠. 오늘도 실합니까? 요거 실존 인물인데 약간 픽션을 가미한 이야기. 실화 베이스. 예, 그렇습니다. 좋아. 네, 실존 인물입니다. 요거. 자, 날아가 보죠. 네. 김안국전이라는 작품입니다. 김한국. 예, 김안국이라는 분이 성종 중종 때 실존 인물이십니다. 문장도 대단하셨고 그 시대 이제 조광조와 함께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낙향해서 있다가 돌아가신 그런 분을 약간의 픽션을 가미해가지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문장가가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있었다? 예, 문제가 있었습니다. 프로블럼? 네, 프로블럼. 제가 근 한두 달 정도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하는 동안에 자꾸 나이가 드는지 고민을 하는 동안에 계속 제가 몸이 안 좋아요. 뉴스를 보다가 예, 큰 그림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지금은 뒤로 가고 있죠. 뒤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하다 보니 이 김안국전이 팍 떠올랐습니다. 들어보고. 자, 김안국은요 단순히 양반 가문이 아니라 대대손손 대제학을 한 뻑적지근한 집안이에요. 그 시대에 가장 학문이 훌륭한 분만이 대제학에 임명돼요. 영의정은 정치적으로 누군가 할 수 있지만 대제학을 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명예이자 학술원 원장이자 교육부 장관이자 뭐 이런 거를 쫙 한꺼번에 한 분이 대제학이에요. 대학자 집안이야. 그렇죠. 대대로 그런 집안에 김안국의 아버지는 김숙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당연히 대제학을 하고 계셨어요. 첫째 아들을 낳는데 그게 이제 김안국이야. 애가 잘생겼어. 끝내주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생각합니다. 이야, 이놈이야말로 진짜 우리 집안 자식이로구나. 생긴 거 자체가 벌써 자신을 꽉 빼닮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애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까 원래 양반들 언어 교육은 아주 일찍 시작합니다. 원래 이제 공부는 처음에 아버지가 가르치거든요. 한문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애가 말을 하자마자. 조기교육을 해요. 쫙 직접 글을 가르치는데 석 달을 가르쳐도 애가 진도를 못 나가. 맨 처음에 교육하는 게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은 아시다시피 1000개의 기본 글자인데 운을 맞춰서 하나도 중복되지 않아서 1000개의 글자를 알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우리 다 알잖아요. 하늘천 따지 건물이여 누라 이거잖아요. 하늘천 따지 하늘과 땅 천지 이 글자도 못 익히는 거야. 애는 끝내주게 생겼는데 하늘이 얼굴을 주고 머리를 걷어갔어. 그렇지. 이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생각하셔야 돼요. 비극이네. 네. 이 아이의 용모와 미목은 이처럼 잘생겼는데 어찌 총명함과 재주가 이렇게 목매하단 말인가. 하늘천 따지 하고 끝나. 네. 혹시 나이가 어려서 아직 재주가 드러나지 않은 것인가? 몇 해를 더 기다렸다가 다시 해보자. 그리고 아버지가 기다려요. 지금 애기면은 지금 아버지 30대인데 그렇지. 목소리가 너무 늙은 거 아니에요 지금? 조금 젊게 해볼까? 아니 그때는 일찍 했으니까 20대겠지 아버지가 아직. 그렇죠. 20대죠. 네. 20대 목소리가 지금 50대 목소리 아닙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용모와 미목은 이처럼 잘생겼는데 어찌 총명함과 재주가 이리도 목매하단 말인가? 혹시 나이가 어려 재주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인가? 조금 더 기다렸다가 다시 가르쳐야겠다. 이러고 이제 몇 해를 지났어요. 좀 늦을 수 있지. 예. 그래서 다시 했는데도 애가 진도가 안 나가. 하늘천 따지에서 멈춰.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미치고 환장하겠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끝내 이러다가는 제 한 몸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질 것이니 이보다 큰일이 어디 있지? 그렇지. 클랜 전체. 집안 전체. 이 전체가 큰일인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집안 전체 그리고 대대로 피해를 주니까. 대대로 의사였는데 애가 의대 갈 수가 없어.
그 의사 부모들 정말 죽으려고 그래요. 야. 제가 이런 분들 좀 아는데 미치는 거죠. 어쩌다 의사가 할아버지, 나왔다. 정주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럼, 다 대대로 그랬는데. 그럼 이거 미치는 거죠. 그래도 밤낮 가르치고 막 틈만 나면 너 이러면 되냐 꾸짖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봤으나 끝내 하늘천 따지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애가 모자란 거예요? 아니 훌륭한 사람이 되니까 모자란 사람은 아닌 거죠. 14살이 되었어요. 말을 해보면 알 텐데 총기가 있나 없나? 그렇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교육자로서의 문제점이 뭐냐면 얘가 의사가 돼야 되는데 너 의사 돼야지 의사 이거야. 너 문장을 잘해야지 훌륭한 사람 돼야지 막 이러다 보니까 애가 주눅이 꽉 든 거죠.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거야. 아버지도 이제 참다 분통이 터져서 세상에 어찌 저런 놈이 있을까? 14살이면 이제 장가갈 나이인데.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6, 7살이면요 천자문을 떼요. 왜냐면 한 3, 4살부터 시키거든요. 지능에 문제가 없었어요? 지능에 문제가 없습니다. 지능에 문제가 없다는 건 어떻게 드러나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지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야. 애가 보기에 눈이 똘망똘망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했다니까 그 얘기는 지능이나 다른 거에 문제가 없다는 뜻을 그렇게 묘사한 거예요. 아, 내가 저놈 때문에 조상님 얼굴에 똥칠을 하고 가문의 명성이 땅에 떨어지겠구나. 차라리 자식이 없는 게 낫고 제사를 끊는 게 낫겠다. 그런데 14살 때 5살이 된 김한세라는 둘째가 있었어. 요 놈은 형보다는 총기가 좀 떨어져. 그래도 얘는 하늘천 따지뿐만 아니라 천자문도 떼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냐. 가문 내에서 직접 자식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사적 제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망나니 같은 자식이 나오면 가문이 멸문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문중 전체가 회의를 해가지고 사적 제재를 죽일 때의 방법은 여러 개가 있는데 모두가 공범의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창호지에다 물을 붙여서 꼭 묶어놓고 얼굴에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n분의 1씩 나눠 갖게 하는 그런 식의 사적 제재로 죽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집안 전체, 클랜 전체 피해하고 연결되니까 그렇죠. 탈락시켜버리는 거야. 예, 근데 뭐 좀 공부 못한다고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내쫓으려고 하니 또 소문날 것 같고 동생을 차라리 대를 잇게 하면 좋겠다 하지만 첫째 형이 있으니 이게 예법에도 어긋나니까 골머리를 앓아. 그때 눈치챘어. 어디 보내려고 그래 이거. 싸이에 빨라. 빨라 너무 빨라. 죽이진 못하고 저 멀리 보내. 아버지 김숙의 사촌 동생인 김청이라는 양반이 안동 지방의 사또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가문의 이제 어른인 형님한테 인사하러 온 거죠. 뜩 오니까 얘기합니다. 사촌 동생에게. 이 아이의 평소 행실이 이러니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든다. 그러나 차마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쫓아버리겠다는 생각도 오랫동안 해봤으나 보낼 만한 곳이 없구나. 네가 데리고 가라. 그렇지. 자네가 이제 안동고을 원님이 된다니 저 아이를 데려가서 영영 안동 백성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모르게 해라. 그러니까 아까 총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서 짱 박아놓고 유폐시키는 거야. 다시는 못 오게 해라. 그랬더니 동생이 형님 글을 모른다고 자식을 쫓아내다니요. 옛날에도 문장가 집안에 글을 모르는 자식이 어디 한둘입니까? 과거 급제 못할 정도의 자식들이 있을 수 있지. 그걸 버리냐. 그런 자식을 쫓아버렸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이 아이 됨됨이가 이처럼 비범한데 설령 글을 모른다고 해도 집안일을 돌보고 조상님 받드는 일이야 해낼 수 있습니다. 비록 재주가 있으나 도량이 이렇게 좁은 둘째 애를 후사로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말로 이제 말리는 거예요. 둘째는 사람 됨됨이는 못해. 네, 조금 못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일도 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버럭 화를 내면서 자네가 내 청을 안 들어주겠단 말인가? 그렇다면 난 이 세상에 살고 싶지가 않네.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데리고 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제 김한 물어봤을 거 아니야. 야 일로 와봐. 너 진짜 글 못 읽어? 뭐 이런 거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근데 좀 이따 나와. 아 그래? 자 떠나는 아들에게 말합니다. 이 아버지가 이제부터 난 너를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 너도 나를 아비 여기지 마라. 다시는 서울에 오지 마라. 만약 오면 죽여버리겠다.
감정이입 너무 많이 하신 거 아니야? 이거 팍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과연 인간의 새끼인가 싶은 경우가 있잖아요. 자식 키우다 보면. 야, 사촌 동생이 도대체 얘가 어느 정도길래 이러냐. 그렇지. 그래가지고 직접 치졸해봐야지. 아니 얘가 이렇게 예사롭지 않은데 생긴 거 멀쩡한데. 그리고 애가 똘망똘망해. 어. 글을 못 가르쳤다고? 내가 한번 가르쳐보지. 안동에 가서 이제 사또로서 일하는 공무 틈틈이 애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정말 답이 안 나와. 하늘천도 아직부터 안 나가. 하늘천도 못 넘어가. 와, 그 순간 이 동생인 원님이 길게 탄식하고 비로소 사촌 형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야. 이 주인공의 학명은 뭐예요? 자기 해명을 할 거 아니야. 이제 묻습니다. 넌 어째 이리도 글 공부를 못하느냐? 그랬더니 김한국이 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심심풀이 잡담이나 시시콜콜한 얘기를 들으면 정신이 저절로 맑아지고 밤낮으로 이야기를 들어도 모두 다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만 보면 해득을 못할 뿐만 아니라 글자라는 말만 들어도 정신이 저절로 흐리멍덩해지고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픕니다. 삼촌께서 저를 죽이신다면 달게 죽겠지만 글 공부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아, 이게 머리를 걷어간 게 아니고. 그렇죠. That's right. That's right. 야, 이거 말한 사람 처음 봤어 나.